전력 데이터 센터가 수반한 전력의 흐름인데 이런 거래 내용 같은 경우를 한번 보고 가면 우리가 ESS 쪽이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는 시간이 중장기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2026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자체가 캐나다 전력 소비량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랑 유사한 수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프라 기기나 제품 같은 경우가 수요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변압기 쪽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ESS가 우리 많이 일컫는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쪽은 배터리 쪽이잖아요. LFP 쪽이 이쪽을 먼저 치고 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을 찾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다시 신고가를 나타내는 거고, 슈퍼커퍼 이쪽 같은 경우는 비나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버티브라든지 이런 기업이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쪽은 중장기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밸류 체인 같은 경우를 챙겨 보면서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보기보다 이 사이클은 초입 단계고 장기로 좀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 사업이 확장이 되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장 장소 같은 경우가 확보돼야 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물성에 대해서 팽창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의 역할은 뭐 일본 기업이 앞서 있기도 하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IT 쪽 있는데 IT 쪽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대표님, 한미 반도체 네. 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한미 반도체 수익 중이시면 들고 가셔야죠. 네네. 근데 한미 반도체 이제 어디서 샀냐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좀 샀다. 그럼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올랐다 생각이 계속 드는 종목이거든요. 네.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여기 이제 보시면 고점 자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어떤 뭐 매도 물량, 호가에 이제 쌓여 있는 매도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만약에, 그러면 사실 저는 정리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다 하면 뭐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추세대로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지금 뭐 기관은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익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인들은 지금 요 박스권 내에서도 약간 상단에 오면 팔고 하단에 오면 또 사고, 요거를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평단이 낮다 하면 뭐 지금 굳이 팔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절을 해야 되는 시점은 거래대금이 이제 좀 이거 지금보다는 좀 더 터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 앞에 보시면 신고가의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구간이 여기 1조 3천억 터진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횡보하면서 뭐 고가권에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거래대금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터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7, 8천억 이상 만약 거래대금이 터진다 하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때부터 익절을 분할로 조금씩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뭐 평단이 저 아래시면 추세대로 안 꺾이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지금 정배열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60선, 121선 수렴했다가 지금 또 확산하면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대로 한번 21선 안 깨지면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평단 좋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사셨다 하면 그냥 뭐 시세 좀 터진다 싶을 때 확 쏠림이 나온다 싶을 때 분할로 이제 익절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공감입니다. 정말 이 종목의 매수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좋은 종목이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그 종목을
어느 단가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팔 시점이 아니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격에 매수할지 여부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영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 시점은 우리가 사이클상으로 언제 잡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장은 엔비디아의 가속기, 그 다음에 TSMC의 코어스라는 점이 결부돼서 이 시장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서 고점이 나올 때는 뭐가 나타날 거냐라고 하면은 가속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가 경쟁사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단가를 인하한 게 이 정도 스펙에서 이 정도 제품을 못 내놓으니까 단가를 이렇게 다음 차세대 제품을 인하를 한 거고, 다른 쪽에 제품이 들어와서 지금 가격대보다 한 반값 정도 막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뭐 HBM과 관련된 종목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TSMC의 코어스라는 캐파를 놓고 여기에서 고점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의 그 장비를 경쟁업체 같은 경우가 비슷한 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단가 같은 경우도 확 떨어지게 되겠죠. 낮추면서 납품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우선은 각 그 현상에 따라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산업의 피크냐? 엔비디아 실적을 봐서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미리 잡으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 짧은 매매 같은 경우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뭐 짧은 박스권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물어봐 주신 부분은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 74,000원에 30% 매수를 해주셨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74,000원이면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은 한 30% 정도.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지난번에 여쭤보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딱 가격단이 요날 사셨다 그죠? 요쯤 사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21선에 붙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급락 나올 때 이제 손절 안 하셔가지고 그죠?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고, 이 앞에 갭 상승한 구간에서 지금 되돌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21선이 61선과 굉장히 이렇게 이격을 많이 좁혀놓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현재 흐름이 HLB는 뭐 박살이 났지만 썩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올릴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추세를 이렇게 이제 내리던 걸 이렇게 내리던 거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요 올리는 이 트렌드를 좀 유지를 해준다면 저는 뭐 한 번 더 매수가까지는 치고 올릴 가능성 있다 생각돼요. 요 뭐 좀 손실이 좀 줄었을 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저항 자리에서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요런 구간에서 또 되돌릴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시고요. 내일 5일선 다시 회복시키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실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일정에 많이 기대고, 그래서 뭐 학회 이런 게 있을 때 종목들이 미리 반응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 일정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대응이 쉽지 않다 보니까 뭐 큰 비중으로 가기에도 그렇고,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달 말에 그거가 있긴 맞아요. 있네요. 그 ASCO 맞아요. 하나 있으니까. 네네. 그거 근데 리가캠이 거기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우상향할 수 있다 하면
뭐 다시 돌리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봉 보면 지지 라인에서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추세 라인을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종목의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둬 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IT 쪽 우리가 한번 짚고 갔고 뭐 어제 가장 화두가 되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 쪽까지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작은 종목도 있고 좀 큰 종목도 있는데 구리 가격의 변동이 좀 있었죠. 구리 가격 변동이 있었다 보니까 물어봐 주신 거는 LS 에코에너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구리 가격이 좀 밀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종목 뭐 전체적인 구리 관련해서 종목을 같이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LS 에코에너지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고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제 파동을 만들어낼 때 이제 이런 N자 상승을 보여줬는데 목표치에 거의 딱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눌림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게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라인 때 보자면 56,400원, 500원 이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구간에서 뭐 정말 뭐 어떤 수학 공식처럼 그 가격단을 딱 지키고 올라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깨는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깨야지 사람들이 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투매를 이제 받아 먹고 올리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요. 또 그런 구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리는 그런 흐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어 가는지 전저점 구간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만드는지 지금 방향을 싹 돌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파동이 더 나올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0원짜리가 뭐 4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짧은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반등은 한 차례 정도 뭐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 시총이 네. 좀 그 밸류로 따진다면 네네. 뭐 싸진 않아요. 절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향후 나오는 가이던스도 지금 어떤 뭐 북미향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좀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뭐 그것도 포워드 실적 감안해도 좀 그렇고 저는 이 HD 현대 일렉이 추세를 깨게 되면 지금 요 구리 관련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장주의 추이를 갖다가 조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뭐 오늘 조정에서의 반등 정도 노리는 거 짧은 매매들은 계속해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전력 설비 쪽으로 쭉 달려오다가 지금 오늘 그 수소 쪽, 네네. 뭐 SOFC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쫙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 보면 종목들이 뭐 범한 퓨어셀도 그렇고 두산 퓨어셀도 그렇고 뭐 LS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바닥에서 어떤 박스권의 횡보 기간을 잘 거치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장이 아니잖아요. 코리아 장은 수급이 항상 네. 아랫돌 빼서 딴 데 박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던 종목들이 부러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은 추세적으로 깨진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위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비중을 가지고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절대적인 주가만 보시기보단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수준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좀 한 8분 응선을 넘어서는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구리 쪽 관련주예요. 지금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해서 종목 하나 물어봐 주신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면 재룡전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물어봐 주셨어요. 재룡전기 매수에 대한 부분. 이거 매수하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보시려고요? 아니면 뭐 쭉 가져가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실 거고 그죠? 그죠. 네. 이것도 내나 아까 리가켄 바이오처럼 21선 붙었기 때문에 물어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 저점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중장기 투자도 제가 워런 뭐 그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 형님도 손절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거 구리값 일시적인 하락이고 전선주들 그냥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보면 앞에 전저점 자리도 깼는데 요 깬 거를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고 21선 에서의 어떤 이탈 이후에 다시 되돌리는 그림이다. 이거 내일쯤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면 좋아요. 괜찮아요. 아이디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전체적인 섹터도 최근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시점이 추세가 부러지는 시점이다.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우상향하는 종목이 내가 사는 시점부터 꺾인다? 그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보면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내렸다가 반등 줬다가 지금 저점을 깼거든요. 물론 여기 지지하는 라인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내일 다시 이게 이렇게 반등 주다가 또 깨고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점을 깼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깨게 되면 결국은 추세가 이제 쭉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뭐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재룡전기. 네, 5% 6% 정도 손절 내가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일단 많이 떴다 네. 생각은 들고요. 뭐 밸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 지금 올해 800억 예상치인데 지금 시총 얼마죠 지금? 이거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재룡전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00억. 네. 그죠? 1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 그렇게 썩 땡기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은 일단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파동이 지금 이렇게 2번이 나왔고 요번이 이제 3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 2, 3, 4, 5파가 나온 거고 ABC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ABC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이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짧은 반등을 뭐 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서 쭉 가져간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종목 볼 때 생각해야 될 게 시장에서는 막 뜨는 종목들이 눈에 막 들어와요. 뜨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많은 매체에서 오늘 어떤 업종이 강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 계속 다 다뤄요. 그러면 이걸 보면 나쁜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좋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기준 안에서 매수 매도가 다가 아니라는 점. 기다림. 이거를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좋은 단가 오면 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손절할 수도 있는데 그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 뭐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진짜 나 오늘 진짜 계좌에 현금 못 나놓겠다. 네. 삼성전자 사세요. 이거 딱 2주만 들고 가보세요. 2주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뭐 수익이 날 겁니다. 음. 다만 뭐 몇 프로가 됐던 저는 이게 삼성전자 지금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릴 때 샀으면 더 좋았지만 물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저기 소부장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지만 삼성전자 살만한 자리에 정말 내가 잘 모르겠고 손절하기는 싫고 뭐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면 시간 투자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감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둡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바뀔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다 내포하고 있는 가격대가 안 빠지는 가격이 7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만큼 빠져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빠져도 제한적이고 이거는 극단으로 시장이 흘러갔을 때 빠질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능한 거죠. 중간중간 변수 대입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주가가 흘러갈 때 참고사항 그 부분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